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쇼크를 일으켜서 심지어 사망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박사님 혹시 코로나 백신 맞으셨나요? 저는 아직 안 맞았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 젊으신 분들은 면역력이 좀 세고 건강해서 그런지 열도 많이 나고 몸살기를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레놀을 굉장히 많이 사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타이레놀도 알러지가 있다는 거 아세요? 아 진짜요? 네, 심지어는 이 타이레놀을 잘못 드시면 눈이 퉁퉁 붓기도 하고요. 아니면 피부가 막 벗겨지는 알레르기를 보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잘 알고 먹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바로 약물 알레르기. 네, 이 알레르기란 보통 사람한테는 별 영향이 없는 물질이 특정 사람에게는 항원, 즉 적으로 인식이 돼서 두드러기, 가려움증, 콧물, 기침 등의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항체, 예를 들면 백혈구와 같은 세포들이 그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 면역 체계가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알러지가 심하신 분들은 호흡곤란이나 심각하게는 쇼크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을 최대한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약을 꼭 먹어야 한다. 그런데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이 약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다른 약을 드셔야 합니다. 아주 드물지만 타이레놀에 알러지가 있다면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다른 해열제인 이부프로펜 혹은 엔세이드 계열 약물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약을 먹기 전에는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는 유전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요. 부모님께 만약에 이 약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다면 나에게도 있을 확률이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약물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약을 처음 접했을 때보다 처음 접한 후에 다시 재복용을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또한 평소에는 괜찮다가 내가 너무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도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약물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약물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약물 알러지를 일으키는 약물로는 진통제, 소염제, 아스피린, 항생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스피린의 경우에는 해열이나 진통 소염제로 자주 쓰이는 약물입니다. 그런데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쇼크를 일으켜서 심지어 사망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천식, 심한 두드러기 환자는 아스피린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약을 처방을 받으러 가시거나 약을 사러 가셨을 때 꼭 의사나 약사에게 내가 어떤 약물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제품과 동일한 효과의 다른 성분의 약물로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스피린에 알러지가 있다 했을 때는 아스피린 대신에 파라세타몰 혹은 아스타아미노펜의 성분의 진통제나 해열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타이레놀, 펜잘, 판피린 등이 그 계열 약물입니다. 이 약물 알레르기의 치료는 증상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데요. 대부분은 그 약물을 중단을 하고 본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되면 단기간에 호전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심한 과민 반응을 보인 경우, 예를 들면 쇼크나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에는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알레르기가 있는 약물을 잘 알고 인지하고 접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인데요. 계속 잘 모르고 처방을 받으시거나 잘못 처방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약국에서 처방을 받게 되면 비슷한 약을 처방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계속 복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심각한 증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약물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지만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증상이 미비하더라도 내가 평소에 없던 증상이 생긴다면 이게 심해질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여부를 의심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최대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과는 멀리 떨어져 지내는 거 잘 아시겠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